오늘 아침 전문권 주요 뉴스입니다. 송유관에서 수억 원어치의 기름을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들키지 않고 오래 기름을 훔치려고 40m 이르는 대형 땅굴까지 팠습니다.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고 한 가운데 동학 농민혁명 정신 역시 헌법에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입구나 집 주변에 나붙은 불법 광고물 수거 포상제가 군산에서 시작되면서 환경은 물론 어려운 이웃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린 가운데 도내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모 장애인 단체를 운영해온 목사와 전직 신부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애인들을 내세워 부당하게 모금한 후원금이 수억 원에 이르고 시설 내에서 불법 의료 행위까지 벌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자신을 목사로 소개하며 각종 장애인 사업을 해온 이모 씨의 SNS 계정입니다. 유명 정치인을 비롯한 수천 명이 팔로우하는 등 화려한 인맥을 자랑합니다. 검찰은 최근 이 여성 사회복지사 이모 씨와 전직 천주교 신부인 김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모 장애인 시설 대표와 시설장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SNS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허위 사실로 수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해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후원금을 받아 지은 장애인 시설입니다. 낮인데도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안에는 시설과 어울리지 않는 골동품과 미술품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 불량당한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집은 지어놨는데. 이 씨가 시설 내에서 의료 면허도 없이 벌해침, 일명 봉침을 직원들에게 시술해온 정황도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입양해 기르고 있다며 SNS에 홍보했지만 그중 한 명은 이미 파양했고 전주시에 낸 사회복지 경력도 일부는 허위였습니다. 등록을 할 때 사회복지 경력 인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호급 판정이나 이런 거에서 들어가거든요. 사회복지 경력이 이제 허위로 들어간 걸로. 전직 신부 김 씨는 혐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고 이 씨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말씀 좀 여쭤볼게요. 목사님 아니세요? 한편 이 씨가 일명 봉침을 일부 유명 인사들에게까지 시술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장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송유관에서 수억 원어치의 기름을 훔친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들키지 않고 오래 기름을 훔쳐보겠다고 판 대형 땅굴이 무려 40m 이릅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면의 한 창고입니다. 사무실로 보이는 조그만 공간에 들어서니 엄청난 크기의 땅굴이 나타납니다. 지면으로부터 4m 아래 위치한 땅굴은 성인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다닐 정도의 크기에 길이가 무려 40m에 이릅니다. 50살 이모 씨 등 일당 4명이 2달에 걸쳐 완성시켰는데 송유관에 호스를 연결해 들키지 않고 장기간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일당이 빼낸 기름은 약 37만 리터, 시가로 5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특히 이들은 하루 훔치는 기름량을 조절해가며 감시를 피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CCTV를 4개를 설치해서 주변에 동일한 차량이 이동을 하면 본인들이 렌트카를 사용해가지고 감시를 철저히 했고요. 이들은 훔친 석유를 불법으로 개조된 유조 차량을 이용해 값싼 가격으로 주유소에 넘겼습니다. 주유소 업자들 역시 훔친 기름인 줄 알면서도 납품을 받았습니다. 주로 10대 받았거나 그렇죠. 많이 버는 거죠. 300원 차이. 경찰은 송유관 기름을 훔친 일당 4명 중 2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핵심 기술자 강모 씨를 추적하는 한편 훔친 기름을 사들인 주유소 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성희롱 의혹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교 교사 유족이 교육당국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이 고인을 성희롱으로 몰아 숨지게 해놓고 학생들을 방패 삼아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사건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100년 전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함께 넣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도내에서는 동학농민혁명 헌법정신 포함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진위는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4.19,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혁명의 모태로서 자유민주정신의 지평을 연 민족사의 대사건이라며 내년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당당히 헌법 전문 맨 앞에 위치해 실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정읍지역 단체들로만 구성되고 고창지역 단체는 빠져 있어 기념일 제정 때 빚어졌던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그 무장 기포하고 관련해서 입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좀 우리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동학농민혁명의 헌법 전문화 추진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드러날 경우 기념일 제정 등 동학기념사업 전반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이후 향후 과제들을 점검하는 연속기획. 이번 시간은 새만금의 국제 청소년 수련지구를 조성해 관광 자원은 물론 향후 청소년 수련의 메카로 활용하는 계획을 알아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계 스카우트 연맹 실사단은 새만금을 둘러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드넓은 야영지에 바다와 산, 호수를 끼고 있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인공 암벽장과 상설 야영장을 설치하고 지도자를 육성하는 세계 스카우트 센터를 유치해 국제 청소년 수련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의 청소년들이 와서 리더십 교육을 받고 세계의 리더들로 성장할 수 하는 그런. 지난 1991년 세계 잼버리를 치른 강원도 고성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청소년 수련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은 시설은 노후됐지만 그동안 많은 야영대회 유치로 매년 수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잼버리가 아니라도 한국 잼버리와 일국 잼버리를 유치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중국이 최근 1억 명을 목표로 스카우트 조직을 확대하고 있어 새만금은 이들을 유치할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예산은 잼버리 개최에 쓸 500억 원이 전부입니다. 더구나 개최까지 6년여 시간이 남아있지만 잼버리의 주 무대인 관광 레저 용지 매립은 현재 17% 수준으로 대부분 여전히 갯벌입니다. 국제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과 더불어 야영지와 고속도로 같은 기반 시설부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율주행차 인프라 조성이 전북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물류업체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상용차 자율주행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의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이 상용차에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국내 상용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전북이 자율주행 실증의 최적지라며 새만금 도로를 활용한 개방형 시험장과 관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나 집 주변 등에 나붙은 불법 광고물을 떼는 것만 해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광고물 수거 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 환경은 물론 어려운 이웃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식료품 판매장이나 음식점 홍보물에서부터 유명 가수의 공연 포스터,
명함형 광고물까지 모두 주민들이 떼어온 것입니다. 몇 장이에요? 800장. 800장? 네. 지정된 장소에 게시되지 않은 전단지는 800장에 전통시장 상품권 10,000원, 불법 포스터는 80장에 10,000원이 주어집니다. 규모가 큰 현수막은 10장에 10,000원이 지급돼 매일매일 홍보물 수거에 나서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1인당 한 달에 2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운동 삼아 집 주변을 돌다 보면 돈도 벌고 길거리 청소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재밌고 운동삼으로 수입은 굉장히 반찬값은 된 것 같아요. 군산시가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불법 광고물 포상제. 석 달 동안 300여 명이 참가해 벌써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노인층하고요. 저소득층이 많이 오시고요. 거리도 많이 깨끗해지고 본인들도 생계 지원 차원에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는 요즘 광고물 포상금제가 도시 미관도 유지하고 저소득층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는 공익형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새 이사장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일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2주 가까이 미뤄오다 오늘에서야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문영표 전 이사장이 구속 기소된 뒤 8개월째 공석이며 김성주 전 국회의원과 김현명 중앙대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인 정동영 의원은 도의회를 찾아 전북 출신으로는 7년 만에 야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군산 조선소 재가동을 당론으로 삼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영방송 MBC가 최악의 참사를 겪었다며 구 정권 하수인격인 지금의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인구 10만 명 회복을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을 본격화합니다. 또 완주군은 주민 DJ들이 운영하는 주민 방송국을 개국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발굴 추진합니다. 20만 명에 육박하던 남원시 인구는 현재 10만 명 아래로 떨어져 내고장 주소 갖기 등 38건의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 발굴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 부서가 유기적인 그런 협조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주민 방송국을 개국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로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쎄쎄쎄라는 이름의 방송국은 11명의 주민 DJ들이 여행지와 로컬 푸드를 활용한 요리, 신상품 정보 등을 매주 3차례 송출하며 완주군청 점심 방송도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많은 만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홍삼 축제 해설사 27명이 수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는 10월 홍삼 축제에 대비해 홍삼 연구소의 해설사 양성 과정을 마친 27명은 축제 홍보는 물론 축제 기간에 행사장 곳곳에서 설명과 안내 등의 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는 10월에 펼쳐질 진안 홍삼축제가 진안의 역사와 문화가 겸비되고 건강과 힐링, 재미가 함께하는 진안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부안군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책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귀농귀촌 1,500가구 달성을 목표로 주민이 함께한 토론회에서는 희망 정책과 다른 자치단체 모범 사례 등 100건을 발굴했으며 앞으로 군정에 반영해 시행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내년 익산에서 치러질 전국체전의 경제적 효과가 1,000억 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군산대에 의뢰한 용역에서 내년 10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생산 유발액은 964억 원, 부가가치는 381억 원에 이르며 고용 유발 인원도 1,324명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대회는 선수단과 임원 5만 4천여 명이 일주일 이상 체류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리산댐 검토 발언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긴급 성명을 내고 김 장관이 국토부 회의에서 일명 문정댐으로 불리는 지리산댐을 홍수 조절용으로 변경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홍수 조절용 댐은 식수용 다목적 댐 건설을 추진하던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말이라며 댐 건설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오는 2045년까지 전북의 가구 수 증가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가구 수는 73만 1,000가구로 오는 2045년에는 6만 가구밖에 늘지 않아 79만 1,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권 가운데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낙제점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호원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됐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호원대를 서면 평가한 결과 창업 부족과 구조 조정 등의 문제를 개선해 학자금 대출 50%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 국책사업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호원대는 대학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 창작소의 출발을 알리는 특별 공연이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펼쳐집니다. 무용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펼쳐지는 판타스틱 정글이 내일과 모레 부안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목요 초청 공연으로 오늘 카페 공간 봄에서 정흠밴드 무대를 갖습니다. 익산 시립풍물단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탁 퍼포먼스 도소를 공연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어폴로지가 오늘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무료 상영됩니다. 지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모레 전주 옥토주차장 내 행사장에서 개최됩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수렴하는 정책 포럼 문화꽃심이 모레 옛 KTNG 건물에서 마련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알아두면 쉬운 생활법률 상식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국악 인재를 발굴하는 제22회 완산 전국 국악 대제전이 26일과 27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제14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이 모레 객사 앞 충경로에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린 가운데 도내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30도 등 29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